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국입니다. 자, 오늘은 엑셀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 중에 파트 1 엑셀 기본 배우기 중에 섹션 1 화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측 상단 부분입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창이죠. 자주 사용하는 명령 도구를 선택해서 빠르게 작업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옆에 펼침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장 부분 있죠. 단축 키로는 컨트롤 S입니다. 자, 그리고 실행 취소 컨트롤 Z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실행 부분은 컨트롤 Y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Z, 컨트롤 Y를 실행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신 부분은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빨리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직장 다닐 때 두 개는 꼭 체크를 해놨습니다. 바로 인쇄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인쇄 미리 보기 인쇄. 보통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시려면 파일에 인쇄를 누르고,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인쇄될 내용 부분을 확인하시고 인쇄를 하시죠. 자, 그 부분 또 너무 번거롭다, 인쇄가 급하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빠른 인쇄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 빠른 인쇄를 눌렀을 때는 인쇄 미리 보기도 안 되고 바로 인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이 인쇄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꼭 이 두 개를 펼쳐놓고 사용을 했었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체크를 하셔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없는 메뉴다 그러면 기타 명령 쪽에 가셔서, 자, 기타 명령 가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많이 사용하는 명령으로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엑셀 전체에 대한 명령을 보시려면, 자, 여기에서 모든 명령 체크하시고 내가 필요한 명령 부분을 선택하시고 병합이 필요하다 그럼 병합 더블 클릭하거나 추가하셔서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병합 부분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됩니다. 어떤 작업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옆에 보시면은 이 부분 뭐냐, 타이틀 바. 그래서 제목 표시 줄입니다. 파일 이름과 확장자가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새 통합 문서 작성 시에는 이렇게 통합 문서 1, 통합 문서 2, 통합 문서 3으로 작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리본 메뉴 표시 옵션.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메뉴들이 있잖아요.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뭐 파일 탭 있고, 그 다음에 홈 탭, 삽입 탭 있죠. 자, 이 메뉴들을 누르면 메뉴 하단에 또 다른 메뉴들이 리본처럼 이렇게 펼쳐져서 나온 데서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직장에 있을 때 질문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분이 있었어요. 리본 메뉴 표시 옵션 부분, 이 리본 메뉴가 자꾸 사라진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리본 메뉴 축소 버튼이 있습니다. 자, 얘가 마우스 올리면 리본 메뉴 축소 부분이죠. 자, 얘를 누르면 리본 메뉴가 사라져요. 하지만 각 메뉴를 클릭하면은 리본 메뉴는 다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저 부분이 없으면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위에 보시면 이 부분 리본 메뉴 표시 옵션 부분 클릭하시고요. 탭 및 명령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은 앞으로 리본 메뉴는 계속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 이 부분은 자, 최소화, 최대화, 닫기 버튼 부분이죠. 엑셀 화면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하거나 닫기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여기 파일 메뉴를 한번 볼까요? 자, 이 파일 탭 부분인 거죠. 자, 이 부분을 각각 탭이라고 합니다. 탭. 그래서 첫 번째 부분 파일 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일 탭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문서를 열거나 아니면 정보, 이 엑셀에 대한 문서에 대한 정보를 보거나 아니면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쇄, 뭐 내보내기, 아니면 여기 더보기에서 옵션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일 탭입니다. 파일 탭을 또 다른 말로는 백스테이지 화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파일에 대한 정보, 열기, 닫기, 인쇄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다음은 이제 홈 탭이에요. 자, 홈 탭을 가보시면은, 자, 이렇게 홈 탭이 있는데, 홈 탭을 눌러보시면은, 자, 이렇게 리본 메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탭에는 각각 여기 보시면 경계선이 있죠. 자, 이렇게 경계선이 보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룹.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얘가 클립보드 그룹입니다. 클립보드 그룹. 자, 두 번째는 글꼴 그룹이죠. 자, 세 번째는 맞춤 그룹.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홈 탭에, 자, 글꼴 그룹에 빨간색 글씨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홈 탭에 글꼴 그룹에 빨간색 글씨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홈 탭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클립보드 그룹. 클립보드는 임시 저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저장했다. 저장은 뭐예요? 복사를 했다. 컨트롤 C. 그럼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라도 붙여 놓을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서 B2에다가 제 이름 이동극을 썼다. 자, 컨트롤 C 복사죠. 그리고 원하는 곳에 컨트롤 V 하면은 자,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던 게 이렇게 붙여넣게 되는 겁니다.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자, 뒤로 올 때 아까 명령 뭐라 했어요? 단축키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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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렇게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이 클립보드 그룹 부분입니다. 자, 글꼴 부분은 말 그대로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극하고 자, 여기에다가 배경색을 채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굵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크기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다? 서식입니다. 서식. 그래서 글꼴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옆에 맞춤 부분은 말 그대로 정렬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정렬에 대한 부분이고, 자, 특히 여기 옆에 보시면 표시 형식.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표시 형식. 그래서 여러분들도 표시 형식을 상당히 자주 볼 건데, 자, 쟤는 뭐냐? 보여지는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하고 숫자 1하고 100%하고 같죠. 자, 지금 현재는 저는 데이터를 이렇게 1 집어넣게 되면 이쪽에 보면 일반으로 보입니다. 자, 일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일반으로 보는 표시 형식이고요. 숫자가 있습니다. 얘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1 부분을 내가 일반이지만 여기서 100분율로 지정한다. 그럼 1은 100분율로 얼마예요? 100%가 되는 거죠. 하지만 값은 똑같습니다. 가령 여기서 1을 넣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는 하고, 자, 우리 수식을 사용할 때 는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자, 1하고 이꼴 100%하고 같아? 이렇게 엑셀한테 물어보면 엑셀은 같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하고 100% 같은 거 알 수 있죠. 이건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즉, 표시 형식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형식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뭐다? 표시 형식입니다. 자, 그 옆에 보면 이제 스타일 부분이 있는데, 스타일에서 자, 조건부 서식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조건부 서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도 조건부 서식은 고급 필터 아니면 조건부 서식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둘 중에 한 문제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식은 뭐라 했어요? 꾸며주는 거라 했죠. 그렇다면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을 때만 서식을 주는 것을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배워볼 겁니다. 말 그대로 표 서식은 표에 대한 서식이겠죠. 그 다음 셀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셀에 대해서 삽입 삭제를 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편집 부분이죠. 자, 편집 부분에서 특히 여러분들은 여기 자동 합계 부분 하고 자동으로 합계나 평균 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지우기 기능을 좀 사용할 수도 있고, 특히 여기 찾기 선택.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나 데이터를 찾을 때 여기 찾기 중요합니다. 단축키로는 뭐예요? 컨트롤 F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단축키는 대부분은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듯이 컨트롤 Z는 뒤로 가는 거고, 컨트롤 Y는 다시 앞으로 가는 거고,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A 올이라고 해갖고 모드 선택 이렇게 된 거죠. 컨트롤 F 찾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휠 확대, 컨트롤 휠 반대로 돌리면은 축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웬만한 단축키는 다 컨트롤 조합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홈 탭 부분이 다 설명드렸고요. 그 옆에 보면 삽입 탭이죠. 삽입 탭은 뭔가 넣을 때 우리가 삽입 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피벗 테이블 많이 들어보셨죠. 피벗 테이블 또 삽입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보면 자, 여기 도형, 특히 여러분들 도형은 조금씩 삽입을 하고 있죠. 자, 그 외에 스마트 아트, 스크린샷, 캡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부분도 여러분들이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스파크 라인, 셀 안에 차트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서 부분, 우리가 피벗 테이블로 작성한 부분을 슬라이서로 해서 필터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텍스트, 개체를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 특수 문자, 기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다? 삽입 탭입니다. 뭔가 넣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 삽입 탭, 이런 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보면 페이지 레이아웃 탭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은 자, 여기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테마 부분인데, 자, 테마는 인쇄 설정하고는 상관없이 원하는 형태의 테마를 지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죠. 모스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좀 적용한 게 나오는데, 커말 1급에서는 뭐 1급이나 2급 마찬가지입니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여기 페이지 설정 부분이에요. 자, 이 페이지 설정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둘 중에 한 문제로 나옵니다. 시트 보호 아니면 페이지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인쇄 영역을 설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크기 조정 있고 보기 형태에 있는데 쭉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는 여러분들이 페이지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수식 탭 보면 함수 삽입, 함수 마법사를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저희는 함수 마법사를 쓰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수동 입력을 합니다. 수동 입력을 하셔도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풍선 도움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마법사를 쓰면 2급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자, 1급에서는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셔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검수까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함수 마법사 쓰게 되면은 쓰는 자체도 되게 복잡한 데다가 시간도 너무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정의된 이름 부분은 범위에 대한 이름 정의를 말하는 것인데, 자, 이 부분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수식 분석, 수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하는 부분이고요. 뭐 여기 계산 부분도 나옵니다. 계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니까 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식 부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옆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말 그대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다던가 아니면 정렬 처리를 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텍스트 나누기라든가, 자, 아니면은 통합 같은 걸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상 분석, 특히 2급에서는 꼭 나오는 부분이죠. 가상 분석. 1급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상 분석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합, 부분적은, 즉 그룹화 처리해서 합계나 아니면 평균, 이런 부분을 최대 최소를 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부분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룹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렬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정렬. 자, 그 다음 보시면 검토 탭을 보시면은, 자, 맞춤법 검사 있는데 이런 건 잘 안 쓰이죠. 그래서 쭉 넘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시트 보호입니다. 시트 보호. 자, 시험 문제는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 두 개 나오는데, 특히 시트 보호가 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페이지 설정 아니면 이 시트 보호가 나옵니다.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말 그대로 시트라는 것은 이 부분, 어떻게 보면 페이지 같은 개념이죠. 자, 이 부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 체계를 두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수정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뭐다? 시트 보호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보기 탭.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는 기본 보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기본 보기. 자, 근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인쇄 영역 설정을 보는 것처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빈 영역 부분 있잖아요. 회색 부분. 자, 여기는 본인들의 메모 공간으로 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에 있을 때도 보면 가끔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필기에서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했다 해서 데이터 수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사용 가능한데 단지 인쇄 영역을 보면서 우리가 데이터 입력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얘가 1페이지, 여기가 2페이지.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구분선 부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동을 하면은 실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페이지 구분선을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는 자, 머리글 부분하고 그리고 밑에 쪽에 가 보시면은 바닥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글이라는 개념은 매 페이지 상단에 추가하는 게 머리글이고요. 바닥글은 매 페이지 하단에 추가하는 게 바닥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형태를 지정할 수도 있고, 사용자 지정 보기 부분은 디스플레이에 맞게끔 보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본 보기를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옆에 표시 부분은 우리가 여기 수식 입력줄,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에요. 그래서 이 수식 입력줄을 볼 건지 안 볼 건지, 그 다음에 눈금선 부분,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들 다 눈금선이죠. 볼 건지 안 볼 건지. 자, 머리글 부분은 자, 여기 머리글, 이 부분이 머리글입니다. 자, 여기를 머리글을 볼 건지 안 볼 건지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자, 확대 축소가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확대 뭐 200%로 한다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고, 자, 100% 지정할 수도 있고, 선택 영역만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뭐예요? 컨트롤 휠 돌리면 확대, 반대로 돌리면 축소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다가도 내가 100% 누르면 항상 100%로 돌아옵니다. 자, 그 옆에 창의 개념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창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저도 자주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똑같은 문서 창을 만들거나 아니면 틀 고정 아니면 나누기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발 도구예요. 여러분들 개발 도구 부분 보면 자, 이렇게 코드 그룹이 있습니다. 코드 그룹.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엑셀은요, MS 오피스 2021 버전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워드, 파포, 엑셀, 액세스, 그다음 아웃룩 등 프로그램이 있죠. 자, 얘네들은 다 뭘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졌어요?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각 오피스 프로그램 안에는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이 비주얼 베이직 기능을 사용합니다. 특히 매크로하고 프로시저 사용할 때 이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 개발 도구가 처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엑셀 처음 설치하셨다면은 개발 도구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개발 도구 없다 그러면 자, 파일에 자, 더보기 옵션 가셔서 자,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개발 도구. 자, 더불어 여러분들이 이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안센터에 가셔서 보안센터 설정,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필수적으로는 매크로 설정 부분을 자, VBA 매크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프로시저 작업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는 다 설정이 되어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설정해 두시면 좋은 게 뭐냐, 자, 여기 메시지 표시줄에 차단된 내용 정보 표시 하나.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엑셀 열 때마다 이상한 메시지들 보이죠? 그거 안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된 보기는 체크를 다 풀어 놓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자,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뭐 제한된 보기로 뜹니다. 그래서 되게 번거롭죠. 자, 그리고 액티브 X 설정은 제한사항 및 확인 메시지 없이 모든 컨트롤 사용, 예로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발 도구에 매크로 보안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얘는 뭐냐, 이름 상자 부분이에요. 자, 이름 상자는 뭐냐, 엑셀은요, 행과 여기 행이죠. 그 다음에 열, 이렇게 이쪽 부분이 열입니다. 알파벳 되어 있는 부분이 열입니다. 자, 행과 열로 이루어진 계산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스프레드
시트라고 합니다. 스프레드 시트. 즉 스프레드 시트란 행과 열로 이루어진 계산 프로그램이고요. 자,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엑셀도 있고요. 아니면 한글과 컴퓨터의 한 셀도 있고요. 아니면 로토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스프레드 시트란 행과 열로 이루어진 모든 계산 프로그램을 스프레드 시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쪽이 왼쪽 부분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행이고요. 엑셀에서는. 자, 위쪽 알파벳 부분을 우리는 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과 열로 이루어진 계산 프로그램이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내가 어떤 부분, 여기 직사각형 이 부분을 선택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셀이라고 합니다. 셀. 그래서 셀은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 데이터에는 뭐 문자, 날짜, 여러 가지가 있죠. 숫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참조라든가 아니면 함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셀입니다. 셀. 그래서 이렇게 셀을 선택하게 되면, 자, 좌측 상단 이름 상자에 보면 이렇게 CO, 시열의 오행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셀을 이렇게 선택해 보면, 자, 여기 선택하면 A1이죠. A열의 일행. 그래서 A1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이름 상자의 역할이에요. 그 외에도 이름 상자는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옆에 보면 함수 마법사, 자, fx 돼 있죠. 그래서 함수 마법사 나온데 함수 마법사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옆에 보면 여긴 뭐요? 수식 입력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는 하고 수식 입력할 때 는을 먼저 써야 되고요. 3 더하기 4. 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엔터 치면은 7이라는 결과 나오죠. 하지만 수식 입력줄에는 어떻게 나와요? 3 더하기 4. 그대로 원본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뭐다? 수식 입력줄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 얘는 우리가 시트라 그래, 시트. 자, 그래서 시트는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페이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페이지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트 부분을 우리가 추가할 때는 옆에 플러스. 자, 얘를 누르면 계속 시트가 추가가 되죠. 이렇게. 자, 시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단축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 페이지 업 하면 앞으로 가고, 컨트롤 페이지 다운 하면은 뒤로 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트 가고 싶다. 자, 만약에 시트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버튼을 여러분들이 누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트가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버튼 안 누르는데, 여기 버튼이 이제 시트가 만약에 꽉 차 있으면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뒤로 갈 수도 있고, 자, 앞으로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뒤에 있다고 해도 컨트롤 누르고, 자, 앞에 부분 누르면 제일 앞에 시트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트 있으면, 자, 밑에 방향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시트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트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측 하단 이 부분은, 자, 아까 여기 보기 형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자, 그리고 여기는 확대 축소. 그래서 여기서 시트 1에서 확대. 그 다음에 축소. 자, 여기서 누르면 이제 10씩, 10%씩 옮겨지는 거고, 컨트롤 휠 돌리면 15%씩. 예전에 필기에도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가 엑셀 화면 설명을 쭉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데이터 다루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